안녕하세요. 해길의 부동산 정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부동산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안내할 건데요. 저희 집 큰딸 친구들이 부동산을 너무 모르다 보니 기초 상식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초 상식 중에서도요, 부동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시는 명칭에 관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명칭 중에 가장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큰 분류로 5가지인데요. 토지, 주택, 상업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토지, 땅이라고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임야, 농지, 나대지, 대지 이런 형태로 있고요. 주택, 주택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소형 면적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빌라 연립,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이 있습니다. 상업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복합상가, 단지내 상가가 있고요. 오피스텔로는 오피스텔, 아파텔 등등이 있죠.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관련한 건데요.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따로 용도 변경 이런 건 할 필요 없고요. 바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대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 요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무조건 농지를 구입을 하셨을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땅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농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은 법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좀 많이 하셔야 되시는 게 이게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임야는 말 그대로 산입니다. 산은 그 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숲이나 들판 다 이런 걸 임야라고 하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갖고 임야를 잘못 사면 몇십 년 동안 그냥 아무 개발도 못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잘 알아보시다 보면 같은 임야인데도 건축물을 지으실 수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잡종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땅 중에 하나인데요. 건물을 지으실 수 있는 땅이기도 하고요. 지목 변경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잡종지를 많이들 보시는데 이 잡종지도 가격대는 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주택인데요.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으로는 전원주택도 있을 거고 타운하우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형태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 기숙사 이런 종류인데요. 이게 아무 땅에나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서 아파트를 짓고 아니면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서 단독주택을 짓고 이렇진 않습니다. 땅의 용도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정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주택에 관련한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대부분 많이 이 주거지역 땅의 용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이 일종주거지역은 간단하게 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이 지어져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주거지 용지 중에서는 가장 땅값이 저렴한 편인 거죠. 그리고 이종주거지역은 일종주거지역보다는 조금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같은 경우는 주택가 중에서 연립이라든가
빌라들 아시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 2종 주거 지역에 지어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주거 지역. 3종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실 수 있고, 그리고 고도 제한이 없고,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아파트를 짓는, 고층 아파트를 짓는 땅이 이 3종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1종, 2종, 3종이라고 하니까 3종이 제일 나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3종 주거 지역인 땅이 아파트나 주택을 지었을 때 가장 고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업시설인데요. 상업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복합상가, 단지내상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 근린생활시설, 복합상가 내에서도 근린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지내상가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맨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냐면 이거는 저희가 통상 올근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뭐 1층부터 7층 아니면 9층 10몇 층짜리로 지어진 전체가 전부 상업시설로만 이루어진 거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가 중에서는 이쪽이 아무래도 전체가 상가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이 한 건물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건물 안에는 뭐 학원이나 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그런 상가라서 상업시설들을 찾으시는 상인들이나 투자자들도 이 근린생활시설을 주로 투자들을 하고 보시고 계시죠. 복합상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화점, 쇼핑몰 아니면 이제 주상복합상가 있죠. 주상복합 위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있고 밑에 상업시설이 있는 그거를 이제 통상 저희가 복합상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합상가는 아무래도 올 근생인 거에 비해서는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있는 거에 비해서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복합상가는 뭐 1, 2층만 상가거나 뭐 3층까지만 상가거나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너무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픈 상가라 그래 갖고서는 내 점포에 대한 정확한 벽이 없이 터져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복합상가 투자를 했을 때 매매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 대출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쇼핑몰 건물들입니다. 예전 뭐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쇼핑몰에 투자하셔서 손해보셨다는 얘기들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쇼핑몰 분양하는 예가 거의 없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설치되는 상가를 말합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상업시설인데요. 대부분 한 개층이나 뭐 두 개층, 뭐 많게는 세 개층까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개층에만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 시설이 조금 더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용률이 다른 상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업종은 진짜로 아파트에 필요로 한 업종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상가가 이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안정적인 상가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단지 내 상가들을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를 갖춘 사무실 용도로 쓴다거나 주거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용어입니다. 이제 주로 주거용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나온 겁니다. 취득세는 주거시설인 주택보다 조금 더 높지만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쪽에 투자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파트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된 상품들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대여용으로 쓰는 거죠. 레지던스 오피스텔이라 그래갖고 전체 운영사가 있으면서 사무실이나 호텔 비슷한 용도로 단기 임차를 위주로 해서 임대를 놓는 게 레지던스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그래갖고 실제는 호텔이죠. 한 2, 3년 동안 이 생활형 숙박시설들 분양 광고들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은 이제 내가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줘갖고 이제 호텔로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들을 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셨다가 월세를 못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처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요즘에 이제 대출이 많이 되고 저금리로 되고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있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실제는 원래 직접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처음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조업들 하시던 분들이 작게 뭐 2, 3층짜리 공장들 아니면 1층짜리 공장이었던 땅에 위에다가 높이 지어서 사무실로도 쓰면서 그리고 내 공장으로도 쓰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땅을 조금 더 활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상품인데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요. 각 건물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업종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식산업센터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업종인지는 꼭 확인을 하고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일반 오피스나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더 활용적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기초상식 2탄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잘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